보통 있는 분들은 앞트임만 하면은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위트임이라고 하는 이 수술이 결국에는 쌍꺼풀과 연관이 있는 수술인 거네요? 몽고주름 간염 하에 이루어지던 피부판 개념의 앞트임 수술은 사실 쌍꺼풀 수술과는 관계가 없는 수술로 간주되었습니다. 현재 이 앞트임 수술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인터넷 문서들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쌍꺼풀 주름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몽고주름 간염을 버리고 진화 생물학적으로 이 동양인의 눈꺼풀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우리가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사실 쌍꺼풀 주름이 원래 원형인 아웃라인 형태에서 풀리면서 아래로 처지면서 현재 동양인 눈꺼풀의 형태가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쌍꺼풀 주름을 다시금 형성하고 눈머리가 아래쪽으로 처진 부분을 위로 올려주는 과정이 쌍꺼풀 수술의 핵심적으로 포함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혓꺼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통 인상이 많이 변할까 봐 앞트임 수술만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쌍꺼풀 수술을 거의 반드시 병행해야만 효과가 높다는 말씀이신가요? 성형외과에 오셔서 수술은 하고 싶은데 인상은 많이 안 바뀌고 싶다. 좀 이 참 모순적인 말이죠. 이 쌍꺼풀 수술 없이 헛꺼풀 눈에서 트임 수술만으로는 사실은 효과를 많이 얻기는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해부학적인 구조상 쌍꺼풀 주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 내안각 측의 트임 수술만으로는 완전한 결과를 낼 수가 없는 것이고,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쌍꺼풀이 없더라도 아이라인이 열려 있고 눈꺼풀이 별로 처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소지섭 같은 눈들은 쌍꺼풀은 없지만 거의 아이라인이 다 밖으로 이제 보이는 눈들인데요. 눈꺼풀이 아래로 처지지 않으면서 헛꺼풀인 상태의 분들은 이제 트임 수술을 통해서 그나마 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헛꺼풀인데 눈꺼풀이 아래로 많이 처지면서 아이라인을 완전히 다 덮어버리고 있는 눈의 형태에서는 사실 트임 수술로 효과를 별로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원장님, 이쯤에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이 눈 수술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떨 때는 앞트임을 해야 된다, 어떨 때는 위트임을 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들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신데, 이 앞트임하고 위트임 도대체 같은 건지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앞트임, 위트임에 대한 여러 가지 혼동과 논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이러한 이 앞트임, 위트임이란 혼란이 생긴 것 자체가 눈꺼풀에 대한 해부학적인 개념이 전환되어 가고 있는 가독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혼동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앞트임이라는 용어의 원래 영어는 에피칸토플라스티인데요. 에피칸토플라스티에는 이 에피칸투스, 이 몽고주름이라는 개념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앞트임이라는 이름하에 시술하던 내안각 이 성형술은 이 몽고주름 가설이라는 해부학적인 기반 아래 과잉 피부 주름을 제거하는 것이 기본적인 수술의 원칙이었죠. 하지만 몽고주름 가설 간염하에 시행되던 앞트임 수술은 쌍꺼풀 주름과는 전혀 무관한 개념의 효과가 한계가 분명한 그러한 수술이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위트임이라고 부르는 수술은 이 동양인의 눈꺼풀을 몽고주름 가설이 아니라 진화 생물학적인 어떤 쌍꺼풀 주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다시 그 원칙을 적용해서 시행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트임과 위트임에 담긴 수술 내용은 많이 틀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러한 해부학적인 원칙이나 수술의 원칙이 앞트임 수술에서 위트임 수술로 넘어가고 있는 가독이가 현재의 어떤 학문적인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여전히 과거의 몽고주름과 앞트임에 기반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위트임 수술을 설명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뒤섞여서 환자분들이 혼동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앞트임과 윗트임에 대해서 한번 차이를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몽고주름이라는 가설을 처음으로 발표한 독일 안과의사 아몬이라는 분이 1860년에 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1860년 무렵에는 앞트임 수술을 저런 식으로 시술을 하였습니다. 코 부분을 절개한 건가요, 이게? 네, 맞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황당해 보이지만 저 시대에는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동양인에 나타나는 지형적인 불필요한 피부 주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콧등에서 피부를 잘라내는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러한 방법이 생각보다 오래 시술되었습니다. 네, 그럼 그런 조금은 황당한 수술을 시행하고 한 50년이 지나고 나서야 요즘의 수술 방법이 도입이 된 건가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림을 보시면 눈 앞쪽에 아주 다양하고 기하학적인 디자인을 통해서 피부 주름을 잘라내거나 이동시키는 방법들인데, 이 방법들은 1900년대 초기에 일부 서양인 학자들과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제한된 것들이고, 현재에도 많이 쓰이는 방법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팍스 메소드라고 하는 것인데요. G 플라스틱, 그러니까 Z자 형태의 디자인을 통해서 이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그런 관념의 이제 수술이 되겠습니다. 종류가 되게 많네요. 네, 이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제한된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 말고도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몽고주름이라는 관념 자체가 잘못되었고, 눈머리 해부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대로 해결할 방법 자체가 없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Z자 성형술 팍스 메소드와 피부 재배치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뭐좀 안전해서 자주 쓰는 건가요? 가장 큰 원인은 흉터가 덜하기 때문에 저러한 방법이 많이 쓰인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쌍꺼풀 주름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기존의 앞트임 수술은 사실 이 몽고주름 가설에 기반한 수술이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몽고주름 부분을 이 쌍꺼풀 아웃라인의 변형이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그러면은 그때는 수술 방법이 어떻게 적용되는 게 좋은 건가요? 우리 과거의 앞트임 수술은 기본적으로 몽고주름이라는 것이 남는 잉여 피부가 흘러내리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술 레벨이 피부에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피부를 찢거나 뭐 이런 수술인 건가요? 피부를 이동시키거나 잘라내는 피부판 수술이 수술의 베이직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진화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면 동양인의 아래로 처진 눈머리 구조는 피부만이 원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다 근본적인 어떤 치료법으로서의 내양각 성형술의 관점에서 보자면, 진화 생물학적으로 아래로 변형된 눈꺼풀 연부 조직 전층을 상방으로 올리는 개념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개념이 적용된 수술이 현재 윗올림, 윗트임이라는 표현으로 지금 널리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내려와 있는 쌍꺼풀 근육들을 다시 위쪽으로 올려주는 윗올림 수술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단순히 피부나 근육뿐만 아니라 뼈 쪽 위쪽에 연부 조직 전체층을 상방으로 원래 자리로 되돌려주는 어떤 재정렬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